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전공 한영주 교수입니다. 2010년에 개교한 본교는 상담심리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으로 11년 동안 한국상담심리학 분야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 상담심리학 분야의 우수한 교수진들을 중심으로 상담 실무와 상담 연구를 통해 유능하고 깊이 있는 상담자 양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여러 전공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부부가족, 중노년, 산업조직 상담 등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상담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 심리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 전공은 대학원 석사 수준 이상의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 그 다양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전공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과목은 상담학, 상담심리학의 기초 역량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상담학 입문, 그리고 상담학 질적 연구 방법론, 여성 상담, 그리고 현장 실습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상담 심리학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강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서는 먼저 연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과 연구의 관계,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왜 질적 연구인가,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론 수업을 할 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쭉 진행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에서 상담 이론과 실무를 배우면 될 텐데 왜 연구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담 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조력적, 그러니까 돕는 상호작용이죠.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모여서 사실 우리는 누구나 상담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상담과 달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전문적인 상담이란 학문적인 근거를 가진 과학적인 행위로서의 상담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담 심리학의 배경을 가지고 또한 상담을 통해 인간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진행하면서 상담을 이론과 실무, 양쪽으로 습득한 사람들이 바로 전문적인 상담자인 것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적인 상담을 오래 했다. 혹은 어떤 상담 실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상담자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과학자, 실무자 모델, 사이언티스트 프랙티셔너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사하게 상담자 연구자 모델, 카운슬러 리서처 모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문성 있는 상담자, 전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 실무, 프랙티셔너나 카운슬러와 함께 상담에 대한 과학적 연구,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상담 실무에 매진하는 상담자라면 무엇이 정말 인간을 변화시키는지, 그냥 내가 일반적인 관점이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특성이 과학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내담자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어떤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상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런저런 증상을 가진 내담자들이 실제 삶과 행동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과학자의 시선으로 궁금해하고 또 면밀히 탐구하는 그런 과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담 심리학의 최신 연구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연구와 그 결과들을 탐독하고 그 흐름에 발맞추어 정말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담자, 그런 상담자야말로 상담 실무에서 내담자를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 실무만이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상담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상담심리사 1급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질적 연구인가? 상담학에서 왜 질적 연구를 배워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담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과학적 탐구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인간의 삶은 보기보다 매우 복잡다단하고 한두 가지 요인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을 탐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죠. 이런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연구한다. 라고 하면 이게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이건 사실이죠. 과학적 사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나요?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기압과 환경, 여러 기타 요인들에 대한 변이가 있지만 굉장히 다수의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들을 파악한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어떤가요? 이런 한두 가지 요소로 결론을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럴 때 이래 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거죠. 몇 가지 유사점과 원리가 발견된다고 해도 사실은 각 사람이 처한 삶의 정황, 그리고 그때 어떠한 마음이 주를 이루었느냐, 그리고 어떠한 맥락 속에서 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미세하고 중요한 차이들을 모두 갖습니다. 보편적인 사실을 발견해서 예측하려고 하는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인간의 마음과 변화를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인간의 경험을 몇 가지 숫자로 이런 애착이 몇 점이면 우울은 어떻게 몇 점이다. 이렇게 계량화하는 것은 굉장히 명료하죠. 하지만 인간 경험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복잡성을 축소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상담자들에겐 특히 적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경험과 맥락을 중시해서 인간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인 질적 연구 방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담자의 개개인, 그 복잡하고 각각 특수한 개개인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개인의 경험을 맥락 안에서 상호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 이해하는 과학적인 사고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 실무자 모델의 일환으로 상담자가 연구를 통해서 상담 실무에 도움을 받고 전문 상담자로 성장해 가는 데에는 질적 연구 방법이 매우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담학 질적 연구 방법론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상담자로서 성장해 가고자 하는 상담학 연구자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양적 연구 방법에 사실 우리는 매우 익숙하죠. 상담자들도 이러한 양적 연구 패러다임에 익숙해서 이 대학원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질적 연구 방법론의 기초적인 개념과 철학,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이 수업에서는 검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로 내가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자기 자신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 프로포절, 즉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 수집 방법인 심층 면담과 자료 분석, 그리고 자료 해석의 전 과정을 한 번씩은 직접 경험하면서 추후에 자신의 학위 논문이나 개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다지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수업에 참여하셨던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나만의 연구 주제를 정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진행했다.
해서 자신의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들을 많이 관찰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담학 질적연구 방법론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이 수업은 단순한 연구물 작성, 또 연구 방법 습득을 넘어서 상담자로서 성장하는 하나의 길을 가는 수업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상담 연구자로서 질적 연구를 배우고 과학자이자 또 실무자인 전문 상담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상담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진정한 과학자, 실무자인 전문가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